문제인식 부분 사업계획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당락을 결정하는데 50% 이상 차지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이 보고 우리 아이템에 공감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사업계획서 한 3페이지 정도 읽었을 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 3장만 읽고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공감이 되거나 어째 보여? 그러면 합격입니다. 이해하셨죠? 안녕하세요. 정달 멘토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제인식 부분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업계 당락을 결정하는데 50% 이상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상황, 그 문제점을 먼저 쓰고, 두 번째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쓰고, 세 번째로 창업 아이템 개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해결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창업 아이템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선정됐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거주 후기라는 서비스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개요는 이렇습니다. 프로테크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뭐 직방, 고객노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뭐 부동산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고 조회를 해보면 동네 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어때요? 괜찮아요? 교통은 어때요? 뭐 여러 가지 후기가 나오는데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에 대한 후기는 없어요. 동호수는 안 나와요. 단지 전체에 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 동네에 이사 가서 어떤 집을 살려고 할 때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실제 사는 집에 대한 후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현재는 집 주소별 실거주 후기는 없다. 이렇게 이 문제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그 문제점으로 주소별 실거주 후기가 없다고 하고 후기를 캡처해서 첫 화면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을 쓴 거죠. 개별 누수가 아닌 단지 전체에 대한 댓글이다. 형식이 없다. 그리고 실거주 인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계획 쓸 때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쓰라는 겁니다. 평가위원이 이걸 봤을 때 여기 문제점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그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본 적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점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만 써도 문제점 인식은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결 방안 필요성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업 계획서에서는 여기가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점이라고 한 부분을 반대로 쓴 거죠. 문제점은 후기가 집 주소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집 주소별로 쓰겠다 후기를. 두 번째는 거기는 양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표준화된 양식을 하겠다. 질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거주 인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들을 위한 정보라 해서 임차인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해결 방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개요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디자인된 거를. 이렇게 문서화된 형태로 나오게끔 하겠다라고 작성한 거죠. 그래서 이 창업 아이템 개요가 된 거예요. 설명은 없어요.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이 그림만 봐도 뭘 개발하려고 하는지 두 장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장은 없어도 되는데 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평가위원한테. 근데 그 해결 방안에 보면은 양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목을 만들었거든요. 창업 아이템 개요의 일부죠. 구체적인 거죠, 이게.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보러 다니잖아요. 그때 제일 보고 싶어 하는, 제일 알고 싶어 하는 내용 20가지를 추린 거예요. 평가위원들이 이사도 해보고 집도 사보고 자기들도 그 경험을 해봤죠. 집 보면서 뭘 위주로 봤는지를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게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문제인식 부분 작성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평가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창업자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게끔 하는 건 어렵죠. 많이 고민해서 멘트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배치할까도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분리수거 대행 플랫폼이라는 거를 개발했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분리수거 대행, 인터넷에 아파트 분리수거 대행하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 분리수거 대행을 하겠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 분리수거 대행하려면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 앱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예비창업 패키지 제안했을 때 떨어졌어요. 그 다음 연도에 예비창업 패키지를 다시 신청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는데 그 사이에 분리수거 업체들이 많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제안할 때는 이런 업체가 없어서 제안해서 내가 최초도 하고 하면서 창업지원금을 달라고 했는데 1년 정도 지나서 이거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미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많이 나온 거를 창업한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해줄 거잖아요. 이 서비스는 어떻게 했냐면 분리수거 대행하는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 대행사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변경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 현황은 뭐 분리수거가 이제 귀찮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 해결 방안 이제 필요성으로 이런 대행 서비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비대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업체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그 업체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 개요로 디자인을 다 했거든요. 디자인 앱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관리자용 그 수거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구성도를 이렇게 설명했죠. 현재 상황과 문제점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그리고 이 두 페이지가 창업 아이템 개요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후기부 등본이라는 서비스랑 비슷하죠, 구조가. 마지막으로 차량 번호 메시징 서비스, 차톡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서비스냐면 차량 번호를 아이디로 하는 차번호 톡 서비스. 카톡인데 핸드폰 번호로 하는 게 아니라 차량 번호로 했다는 거죠. 이미 노출되어 있는 차량 번호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주차 중 개인정보 유출, 주행 중 위험 상황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 서비스가 가능하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다 한 번씩 경험 봤거든요. 근데 주차할 때 내 핸드폰 번호 노출하는데 그거 걱정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 운전하다가 앞 차량에 꼭 문제점을 한 번씩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이렇다.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죠. 이건 뭐 기사로 많이 있어요. 차량 번호가 노출돼서 생기는 부작용, 특히 여성 대상 범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 페이지만 보면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그럼 이 뒤로 가는 것들은 이제 궁금하고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해결 방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디자인도 기획자가 한 거예요. 디자이너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이건 합격했어요. 해결 방안이 휴대폰 대신에 노출되어 있는 차량 번호 아이디로 메시지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해결 방안이. 그리고 아이템은 이런 그림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인식 부분을 완성한 거죠. 문제인식 부분에서의 목표는 심사위원이 보고 우리 아이템에 공감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사업객서 한 3페이지 정도 읽었을 때 내 아이템에 대해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3페이지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반 페이지에 현재 상황 쓰시고요. 이미지나 기사 같은 거 쓰시면 돼요.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리하세요. 개조식으로 1번 이런 문제, 2번 이런 문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신문에서 이렇게 했어. TV에서 이렇게 했어.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여기다가 다 써도 되지만 널찍널찍하게 써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여기에 해결 방안을 씁니다. 해결 방안은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 문제점 반대로 쓰면 됩니다. 문제점 반대로. 그럼 그게 해결 방안이잖아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이거 반 페이지. 그리고 우리 창업 아이템 개요가 나옵니다. 이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하시는 게 창업 아이템 개요가 되겠습니다. 텍스트로 막 설명하면 어려워요.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여기다 넣으십시오. 그리고 3페이지는 추가한다 그러면 아이템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을 내용을 쓰거나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인식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이 3장만 읽고 주변 사람한테 보여주던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걸 읽고 나서 내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공감해 줄까? 그래서 공감이 되거나 멋져 보여. 그러면 합격입니다. 이해하셨죠?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법 오늘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네이버 블로그 정다은 멘토라고 있거든요. 오셔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거기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창업 패키지 신형 가능성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